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빅토리아 조기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빅토리아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20분 정도 운행하셔서 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서 페리 선착장으로 가서 페리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기 시드니 지역 이쪽 페리 터미널에 도착하여서 이번 17번 도로를 타고 빅토리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리와 비행기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페리와 비행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겨울인데요. 겨울철에는 변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종종 페리나 비행기가 캔슬되거나 연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빅토리아에 오신다면 반드시 날씨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빅토리아에 거주하면서 가장 단점으로 꼽는 유일한 단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대부분 빅토리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쪽 밴쿠버 공항 쪽으로 나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빅토리아라는 도시는 바로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이 섬인데요. 밴쿠버 아일랜드 섬의 남쪽 끝에 있는 이 작은 도시가 바로 빅토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밴쿠버 아일랜드는 북미 지역 서해안에 있는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섬이고요. 또 캐나다 내에서는 11번째로 큰 섬이라고 해요. 인구 면에서는 몬트리올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섬 저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 도시였어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기러기맘으로 조기 유학을 단기나 중장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치안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치안적인 면에서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아이들과 조용히 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아서 비교적 치안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곳은 이곳 빅토리아 다운타운, 이 다운타운은 정말 말 그대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주택 지역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어디에서 오는 이 유학생들 모두가 이쪽 주택가를 조금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쪽에 학교도 많이 있어요. 빅토리아에는 총 3개의 교육청이 있는데요. 그 교육청 어디에라도 아이들이 반드시 소속되어서 학교를 배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교육청에는 총 28개의 초등학교와 10개의 중학교, 또 7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2만 명 정도의 학생과 3천 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있고요. 국제 학생의 비율이 한 약 4%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학생은 여기에서 한 0.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한국 학생의 비율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한국 친구가 한 명쯤 반에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와서 너무 낯선 환경에 그래도 같은 나라 친구가 한 명쯤 있으면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 서로 좀 친하게 지내면서 조금 적응이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빅토리아 학교는 편차가 좀 있는 게 이렇게 좀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한국 학생들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뭐 한 반에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외진데로 가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작은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때는 그 초등학교에는 한국 친구가 딱 1명이 있었고 그 다음 저희 아들이 온 거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또 새로운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친구들 좀 몇 명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친구가 한두 명 이렇게 있으면 엄마들하고도 함께 또 소통할 수도 있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옆에 친구가 있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빅토리아의 치안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는 3인 가족, 특히 아이 2명과 엄마가 왔을 때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생활비는 크게는 집세와 식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세와 식비가 고정적으로 드는 그 생활비의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초기 정착금은 처음에 왔을 때 초기 정착금, 자동차라든지 또는 집을 구할 때 가구가 딸린 집도 있지만 또 가구가 전혀 없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 초기 정착금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후로 이렇게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가장 큰 생활비는 집세와 식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세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상당히 심한데요. 집에 따라도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방이 하나인 거와 방이 2개 있는 걸로 많이 나누어지는데요. 아파트일 수도 있고 또는 하우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를 한 명만 데리고 오신 분께서는 방 하나 이런 아파트를 좀 선호하시는데 기본 1,500불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30에서 140만 원 정도의 월 렌트비가 들고요. 그 다음 방 2개 정도부터는 1,700불에서 한 2,000불 또는 2,000불 넘게까지도 있어서 방 2개, 화장실 2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그런 형태의 주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혼자 아이와 둘이만 오셨어도 또 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걸 선호하셔서 통째로 집을 다 하우스를 렌트하셔서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집세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비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이에 따라서 식구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여기에서 별로 외식을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주로 집에서 집밥을 해 먹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주기적으로 다녀서 시장을 보고 또 한인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 슈퍼마켓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의 슈퍼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이왕 식료품을 사서 들어오니까 집에서 그 도시락 싸고 또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도시락을 날마다 싸고 있는데요. 2명이니까 아침마다 도시락을 4개 정도를 싸야 돼요. 2개는 점심 도시락, 그 다음 또 2개는 스낵 도시락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밥 먹고 나서 중간 쉬는 시간에 스낵 타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스낵들도 함께 준비해서 싸야 되기 때문에 식료품을 주로 사러 다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 조금 더 건강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는 뭐 인스턴트를 음식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주로 엄마들이 간식까지 다 만들어서 먹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건강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인 가구 생활비는 크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대중교통은 빅토리아 지역 전체는 버스가 잘 돼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한국을 생각하시면 뭐 2, 3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버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뭐 10분, 20분 또는 4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정말 뜨문뜨문 있는 경우도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또 더 대폭 아주 몇 개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썩 편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빅토리아 내에서는 버스가 많이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대충 잡아서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또 준비했고요. 조금 다음 시간엔 좀 더 세세한 내용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